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탁부의 김대중 과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셨을 때 받으실 퇴직금에 관한 교육 내용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고요. 제일 마지막에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 네 가지 그림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별도로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이 세상에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아담과 이브에 나오는 선악과의 사과고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 벌집, 끝으로 아버님의 퇴직금인데요. 즉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은 내 노후를 위해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광고가 있어서 제가 발치를 한번 해와봤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근무하시다가 퇴사를 하셨을 때 현행법상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는 퇴직급여 제도는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의 업체들이 과거부터 하고 계신 퇴직금 제도라는 게 있고요. 제가 오늘 주로 설명을 드릴 퇴직연금 제도, 이렇게 두 가지 제도가 병행 시행 중에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됐다고 해서 기존 퇴직금 제도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원하시면 계속 기존 퇴직금 제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기존 퇴직금 제도는 여러분들께서 근무하시다가 퇴사를 하시면 대부분 퇴사 시점에서 회사가 그때그때 퇴직금 재원을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일시금이라고 하죠. 목돈으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기존 퇴직금 제도고요. 퇴직연금 제도는 좀 많이 다릅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씩 여러분의 퇴직금을 계산을 해서요. 의무적으로 외부 금융기관, 즉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에 반드시 법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해 두셨다가 A라는 분이 퇴사를 하시면 그동안 그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던 해당 금융기관에서 여러분들한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즉 회사가 최종적으로 직접 지급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보관하고 있던 금융기관에서 여러분들한테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적은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고요. 끝에 연금자가 붙어 있다 보니까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퇴사를 하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일시금으로 원하시면 언제든지 받으실 수 있고요. 나는 연금으로 꼭 받고 싶다라고 본인이 신청하시면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금자가 붙은 거니까요. 오해하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제도라고 해서 DB형 제도가 있고요. 확정기여형 제도라고 해서 DC형 제도, 이렇게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통상 한국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DB형이냐 DC형이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 한번 숙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기업형 IRA,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기업 IRP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기업 IRP는 그냥 DC의 일종,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12 미만 사업장이 규약 신고하지 않고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기업 IRP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부터는 DB/DC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형 제도인데요. 확정급여형 DB형 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DB형 제도는 기존 과거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동일하냐면 퇴직금 계산 공식이 동일합니다. 즉 계산 공식이 동일하기 때문에요. DB형이 됐건 과거 퇴직금 제도가 됐건 여러분이 받는 퇴직금은요. 최종 수령액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B형을 도입했을 때는 직원들 반발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퇴직금 계산 공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은행 직원분들도 DB형 제도에 가입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요. 더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요. 퇴직 직전에 3개월 월평균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퇴직 직전에 3개월의 급여를 더해서 나누기 4만
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인데요. 도표로 설명을 드리면 3년 근무하시다가 퇴직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퇴직 직전에 월 120만 원씩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이분의 3년치 퇴직금은요. 간단하죠. 120만 원 곱하기 근속연수 3년에서 360만 원이 지급되는 제도가 DB형 제도고요. 과거 업체에서 하고 계신 퇴직금 제도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태를 보면요. 퇴직금 납부 계좌가 여러분 개개인별 퇴직금 계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홍길동 상사라고 하면 홍길동 상사 법인 퇴직금 계좌가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한 계좌에 직원 모든 분의 퇴직금이 통으로 관리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회사 명의 예금으로 관리가 되고요. 그 통으로 관리되던 계좌에서 일부 직원이 퇴사를 하시면 그 계좌에서 일부 인출을 해서 그분한테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고요. 퇴직금이 회사 명의이기 때문에요. 적립금 운영하고 운영 수익은 회사가 운영하고 운영 수익금도 회사가 책임을 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적립된 퇴직금을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그냥 가만 내비둘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러면 이자가 얼마 안 붙겠죠. 그래서 적립된 퇴직금을 갖고 정기예금이나 펀드 상품에 가입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운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회사 예금이기 때문에요. 회사 오너분께서 정기예금이든 펀드를 선택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고 거기서 발생된 정기예금에선 이자, 펀드에선 손익이 발생하겠죠. 그 운용 성과를 회사가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DB형 제도는요. 이 운용을 잘해서 운용 수익금이 아무리 많이 발생되든 손실이 아무리 크게 발생되든 직원분들, 즉 근로자분들이 받는 퇴직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에 공식으로 확정되어 있는 이 계산 방식대로만 퇴직금을 받아가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칭도 여러분이 받아갈 퇴직급여가 사전에 공식으로 확정되어 있다 해서 확정급여형으로 불리는 겁니다. 자, 이게 DB형이고요. DC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C형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90% 이상이 DC형 제도에 가입을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10% 정도만 DB형에 가입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업체에 가셨을 때 주로 DC형을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DC형 어렵게 써줬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C형 제도는요. 1년에 한 번 이상씩 중간정산하듯이 정산을 해서 여러분 직원별 개개인별 퇴직금 계좌에 적립시켜주는 제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간정산하듯이 정산해서 적립을 시켜주는 제도인데요. 중간정산하고 다른 점은 중간정산은 내가 받아서 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 제도 하에서는요. 정산을 받아 적립은 받되 그 적립된 돈을 퇴사 전까지 임의로 찾아 쓰지 못한다는 점만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퇴직금 납부 계좌가 아까 DB형은 뭐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회사 명의 법인 퇴직금 계좌로 통으로 관리가 된다고 했지만 DC형은 그렇지 않아요. DC형은 가상 계좌이긴 하지만 20분이면 20분 개개인별 퇴직금 계좌가 다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본인의 연봉의 12분의 1, 즉 1년이 12달이니까요. 한 달치 급여 이상을 1년에 한 번씩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간정산하듯이 적립해주고 적립해주는 순간 회사는 여러분하고 퇴직금 의무가 종결되는 제도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적립받는 순간 내 개인 예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데요. 주의하실 점은 1년이 안 되고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적립받은 퇴직금을요. 회사에 반환 처리하고 퇴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에 1년이 안 되시고 퇴사하는 경우에는요. 퇴직금을 받아가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